정말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시드머니 1억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반 전에 1억 모으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2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때 정말 현타를 느끼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또래에 비해서 자산을 모아나갔다라는 만족감은 있어서 씀씀이는 좀 커지려고 하는데 쓸 건 많은데 또 막상 내가 모은 1억 그리고 2억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으고 나면 이 현타 비스무리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게 다시 back to the basic. 본질을 딱 지키고 내 중심을 유지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획기적인 모먼트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이만큼 모았어. 근데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이제 그만 모을 거예요? 흥청망청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국면에서 다시 바로잡아야 할 것 4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월급 쪼개기예요. 이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듣도록 알고 계시죠? 소뉴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통장을 분리를 해서 이 통장은 생활비 40%,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는 30%, 40%, 나머지 10%는 비상금,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뭐 이렇게 나눠놔라 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제대로 지키고 계신 분들 많이 없을걸요? 그리고 심지어 시드머니를 모아 나가고 있는 중에 내가 소비 씀씀이가 커지면 이거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매달 들어오고 있는 월급이 이 비율에 맞게 잘 분리가 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니라면 각성하고 다시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축할 돈을 빼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쪼개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생활비는 40에서 45%, 좀 50%를 안 넘게 가는 걸 전 권장을 해요. 사회초년생이고 내가 월세를 살고 있고 하다면 50%도 사실 빠듯할 수는 있긴 한데요. 이제 점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50% 미만으로 맞추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300만 원을 벌고 있으면 150만 원 언더로 생활비를 쓰는 거죠. 부모님 집에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최대한 좀 그래도 타이트하게 줄여보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투자금은 30-40%가 권장 수준인데요. 매달 자동으로 나의 ISA 계좌나 아니면 투자 목적의 계좌, 적금, 예금 등에 빠져나갈 수 있게 자동이체 세팅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인지라 매달 이걸 일일이 송금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고 귀찮으면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반드시 걸어두세요. 그리고 비상금 10%는요. CMA나 파킹 통장에 넣는 걸 추천합니다. 좀 빼기 힘들게 만들려면 증권사의 CMA 계좌가 좋긴 한데요. 요즘 CMA 계좌의 금리 수준이 높지 않아서 저는 그냥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앱의 파킹 통장 개념의 그런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목돈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는 자산의 리밸런싱이에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나가면서 여태까지 한 60%는 안전자산, 아니면 40%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이렇게 분리해서 투자를 하고 계셨을 텐데 지금 딱 자산의 그 비율을 보면은 이 비율이 많이 어그러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현금성 자산에 내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일부 ISA 계좌나 조금 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밸런싱을 해주시고 반면에 내가 현금 보유량이 너무 적어. 지금 시장이 조정기여서 어느 정도 현금,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다 주식에 이미 투자가 되어 있어 라고 하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 이상을 달성한 것들은 매도를 해 나가면서 이 밸런싱을 맞춰주는 작업을 2단계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나의 대출 가능 금액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은행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이다 보다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것도 별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룰 텐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모은 시드머니,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함께 사용할 그런 레버리지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그 감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준에 맞는 그런 재테크의 목표에 맞는 그런 자산을 매수할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 모으고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상환하면서 점점 어떻게 내가 자산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즘은 그냥 토스의 DSR 계산기에서 내 연봉이랑 그다음에 얼마 정도 빌리고 싶은지 같은 것들 숫자만 좀 조정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산 점검에 대한 정기적인 루틴을 가져가세요. 주 1회면 베스트겠지만 매주 내 자산의 변동을 확인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매월 1일에는 반드시 내 자산의 변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지출했고 내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를 꼭꼭꼭 확인을 해서 내 자산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매월 1일에 반드시 제가 만들어둔 그런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이번 달의 수입과 그 다음에 지출, 내가 투자한 것의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을 해서 보거든요. 이러면 좋은 점은 나의 소비 습관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수입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내 모든 재정 상황이 한 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고 불안감보다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 나가고 있다면요, 아직 1억을 도전하고 계신 단계일 수도 있고 그 첫 번째 1억 마일스톤을 넘기고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어느 정도 재테크, 자산을 모으기에 대한 아주 초보는 벗어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좀 더 다독여주고 기존에 내가 지켰던, 타이트하게 지켰던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내 시드머니를 알차게 모아 나가 봅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면서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